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계 가십을 넘어선 인간의 허영심과 거짓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적나라한 사건입니다. 최근 박나래 씨와 키 씨, 그리고 일명 주사 이모라 불리는 A 씨를 둘러싼 논란이 식을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중들은 이제 피로감을 호소할 법도 하지만 이 이슈가 사그라들지 않는 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덮으려고 하면 할수록 새롭게 터져 나오는 거짓말들과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해명들 때문입니다. 특히 한 유튜버 기자가 폭로한 내용은 이 사건을 단순한 의료법 위반이 아닌 한 편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진실은 무엇이며 그들은 무엇을 감추고 싶어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팩트라는 메스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최근 묘한 타이밍에 터져나온 뉴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박나래 씨가 서울 모처의 막걸리 공방에서 180cm가 넘는 훈남 모델과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다는 목격담이 흘러나왔습니다. 물론 미혼 남녀가 만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대중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은 바로 그 시점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의료법 위반 논란이 정점을 찍고 있는 이 시기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핑크빛 로맨스설은 전형적인 물타기 전략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낳고 있습니다. 사건의 본질인 불법 의료 행위와 거짓말에 쏠린 대중의 관심을 연애라는 가십으로 분산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히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연막 작전에 속지 말고 사건의 핵심인 주사 이모의 실체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주사 이모 A씨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저는 감히 과대망상적 허언증 환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녀가 보여준 일련의 행적들은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리플리 증후군의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버젓이 내몽고 의과대학 교수라는 타이틀을 걸어두었습니다. 코로나19 핑계를 대며 학교에 갈 수 없었다거나 학교명이 바뀌었다는 구체적인 설정까지 덧붙여 사람들을 현혹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잔혹했습니다. 팩트체크 결과 해당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을 받지도 않을 뿐더러 한국인 졸업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난 상황에서도 프로필 사진을 유지하는 뻔뻔함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자신이 만든 가상의 세계를 진짜라고 믿어버리는 정신적 괴리 상태가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마치 사이비 종교에 심취한 사람처럼 현실 감각이 완전히 결여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이렇게까지 거짓된 삶을 살아왔을까요? 그녀에게 박나래, 키와 같은 유명 연예인은 친구나 고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감추고 자신을 돋보이게 만들어줄 화려한 액세서리이자 트로피였던 것입니다. 능력도, 자격도 없는 자신이 상류 사회의 일원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는 유명인과의 친분이 필수적이었을 겁니다. 그들과 찍은 사진을 올리고 선물 받은 명품을 자랑하며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그것이 그녀를 지탱해온 유일한 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위협받자 그녀는 돌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아꼈는데 감히 배신을 해? 라는 적반하장격 태도를 보이며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자 자신의 소유물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느끼는 분노와 다를 바 없습니다. 천사 그림을 프로필로 해놓고 뒤로는 칼을 가는 이중성. 이것이 바로 주사 이모의 진짜 얼굴입니다. 최근 공개된 유서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그녀는 유서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바라보면 이는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한 최후의 감정적 협박에 가깝습니다. 진정으로 뉘우치는 사람은 팩트로 해명하고 사죄를 구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죽음이라는 가장 자극적인 카드를 꺼내들어 대중과 연예인들에게 죄책감을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습니다. 유서의 내용을 뜯어보면 대부분이 자기 변명과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쟁이가 쓴 유서를 과연 진실이라고 믿어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히려 수사를 혼선에 빠뜨리고 동정 여론을 형성하려는 고도의 계산이 깔린 행동으로 보입니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건 그녀의 남편이 내놓은 해명입니다. 남편은 박나래와 키는 아내가 의사가 아닌 줄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연예인들이 의사인 줄 알고 속았다라고 해명한 것과 정면으로 대치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중요한 법적 쟁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남편 말이 사실이라면 연예인들은 무면허 의료 행위임을 알면서도 시술을 받은 공범이 됩니다. 반대로 연예인들 말이 사실이라면 주사 이모는 의료법 위반의 사기죄까지 추가되는 중범죄자가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변호하려다 오히려 사건을 쌍방과실의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들어간 셈입니다. 게다가 남편은 우리 집안이 정치계와 엔터테인먼트 사장들과 친분이 있어 병원이 아닌 사적인 자리에서 알게 됐다라며 으스댔습니다. 이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발언입니다. 병원이라는 정상적인 루트가 아닌 은밀한 인맥을 통해 불법적인 의료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자백한 꼴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쌍으로 현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또 아내가 링거를 놔준 건 딱 한 번뿐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확보된 증언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촬영장 복도, 공항 화장실, 이동하는 차량 안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상습적으로 주사를 맞았다는 구체적인 목격담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촬영 스케줄이 지연될 정도로 주사 문제로 다퉜다는 증언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요? 심지어 수면 유도제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약 처방에 대한 의혹은 쏙 빼놓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리한 건 감추고 유리한 것만 말하려는 얄팍한 속임수입니다. 또한 주사 이모의 경력에 대한 해명도 거짓투성이입니다. 피부관리숍 사장은 그녀가 속눈썹 연장 시술로 돈을 벌었다고 증언했고 성형외과 대표이사는커녕 환자를 알선해주는 브로커 역할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중국 의과대학 교수설 역시 학교 측의 확인으로 완벽한 허구임이 밝혀졌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맞는 말이 단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진실 게임의 끝은 명확합니다. 주사 이모 측이 몽골 여행 몇 번 다녀온 경험으로 의사 행세를 하며 쌓아올린 모래성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지금 그녀가 해야 할 일은 유서를 쓰고 감정에 호소하는 쇼를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을 통해 불법 시술을 받은 또 다른 VIP 명단이 있다면 그 리스트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그나마 죗값을 덜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박나래, 키 두 사람뿐일까요? 그녀의 화려한 인맥 자랑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고객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대중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닙니다. 어설픈 거짓말로 덮으려 할수록 진실의 힘은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연예계 전반에 만연한 비정상적인 의료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